안녕하세요. 모감주 삼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요즘 그 틈만 나면 4시간 with me 실시간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단전호흡과 수련에 대한 이야기도 틈날 때마다 조금씩 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련을 해나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수련은 막연한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성취를 보는 것은 아니죠. 또 수련하면서 느낀 주관적 어떤 경험들, 그런 좋은 경험에만 또 의존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수련 내외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단전호흡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련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련을 포기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수련 외적인 부분, 즉 단전호흡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구조적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뭐 자연치유, 뭐 통합치유, 통합의학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듣게 되는 말이 바로 단전호흡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암에 걸렸거나 중증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데 병원 치료로는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경우에 주변에서 야, 단전호흡에서 좋아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권유를 심심치 않게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암 환우분들의 경우에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을 찾다 보면 자연치유, 통합치유를 표방하는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 단전호흡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게 되는 이런 단전호흡은 어떻게 보면 그 아더왕의 엑스칼리버와 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전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준다는 사람도 엄청 많고 또 그 단전 호흡에 대해서 전해져 오는 특별한 효과와 그 사례에 대한 소문도 무성한데 정작 그 방법적 체계나 본질은 모호하고 흐릿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마치 그 엑스칼리버의 전설처럼 뭐 단전 호흡의 전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일수록 스스로 가진 결핍이 큰 사람일수록 또 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방법 자체의 타당성 혹은 이론과 방법론 사이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그 모호한 전설 속의 성공 사례들을 더 믿고 싶어지게 마련이고 또 그 전설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실체 없는 단전호흡의 전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정작 단전호흡의 실체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하고 무엇보다 현재 스스로의 위치를 명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단전호흡 수련이 이 상업화, 산업화되어 가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전호흡은 기록으로 보면 동의보감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몇몇
고 문헌에 단편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분야와 달리 좀 체계적인 여러 권의 이론서가 없어요.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전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을 통한 이해 중심이 아닌 몸으로 하는 체득 위주고 또 그러다 보니 보여주기는 어렵고 직접 느끼도록 할 수는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수련의 전수가 대개 구전심수에 의해서 극소수의 산중 수련자들에게만 몇 년이 이어져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법이 1960년대에 우리 대중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는 대부분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대였죠. 그러니 단전호흡이 널리 대중화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세상이 변하고 19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레저, 웰빙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대중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전호흡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또 같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이문에 밝은 분들이 또 초기 발동하죠. 이 수련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상품화해서 이익을 낼까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또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단학, 단전호흡 이런 용어를 내세운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수련 자체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체가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각축을 벌이게 되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가와 장사꾼이 경합을 하게 되면 승부는 불보듯 뻔한 거죠. 제가 장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 그 자체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내용을 빼고 좋아 보이게 눈속임해서 자신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한다면 그건 장사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수련계를 혼탁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이로운 것을 널리 대중에게 보급하겠다라는 미명 하에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일단 단전호흡 수련을 상품화하기로 했으니 이제 명목상이라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련계 또한 단전호흡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또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적절한 수련 방향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그런 깊이를 갖춘 수련가이자 지도자가 양성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수련가가 된다는 것이 의사들처럼 고생스럽지만 10년 정도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누가 이걸 선뜻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련에 대한 고급 인력 양성은 숫자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수련의 특성, 심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이 단전호흡의 효용을 담보하는 핵심 내용들은 대개 이론이 아닌 비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습득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또 아주 미세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되면 소수에게밖에 전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대량 생산이 대량 생산을 못하게 되니 남는 게 없겠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수련의 내용과 수준을 대폭 낮춰야 되는 겁니다. 수련은 수련가의 단전호흡은 수련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 빼고 내용보다는 보이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앞세우게 되죠. 자, 일단 여러 주변의 정통 수련 단체에서 뭐 거기에 많이 대표되는 동작과 자세들을 가져옵니다. 가져다가 똑같이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씩 변형시켜서 좀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고 스트레칭 위주의 접근성 좋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 가능한 정형화된 지도 포맷, 수련 포맷을 만들고 수련장에 배치할 지도자는 뭐 애초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 자체가 없었으니 상대적으로 몸 잘 쓰는 혹은 몸 쓰는 것이 익숙한 스포츠 관련 학과나 기존에 무용이나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자세가 그럴듯하게 잘 나오고 유연성 있는 사람들에게 급조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외양은 기본 이상으로 갖추어진 셈이니까 일단 보이는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셈이죠. 스토리는 만들기 쉽죠. 일단 특별하고 신기한 사례 하나 앞에 내세우면 일단 50%는 확보가 되는 셈이죠.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속적 요소, 또 그걸 가미한 신화 구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 스승님을 만들어서 몇 가지 비화들을 더해서 우상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우상화된 스승의 제자들은 또 그 우상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제자들도 위상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그 안에 제자들끼리 또 층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종교도 아니고 뭐 조폭도 아니고 수련단체도 아닌 이상한 사이비 느낌의 단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로 확정성을 더 해야겠죠.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앞세워서 조금씩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사세 확장을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차 뭐 이렇게 층을 둬서 지도자 양성반을 만드는 거죠. 무속, 전설, 신화에 잘 경도되는 사람들, 또 은퇴 후에 직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자격증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주요 수익 모델화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이 구조의 동참자가 되는 거죠. 또 인정욕구, 결핍을 자극하는 특별수련 마스터반 만들어서 명상 마스터 자격을 인증하면 또 그걸로 수익화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신비주의적이고 특별한 사례, 스토리 만들어 팔아서 준 사이비 종교처럼 별도로 관리하면서 또 수익 모델도 만들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늘어가면서 덩치가 커져가고 그러면 그들 안에서 그들끼리의 이익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나마 한켠에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던 수련의 본질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순진하고 철없는 뭐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젠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조직의 생존만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유일의 화두가 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계가 어느 정도 달려 있으니 침묵하고 침묵하면서 또 뭘 가르쳐야 되겠는데 뭘 가르치자니 가르칠 만한 소양은 없고 하니 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 정보들을 가져다가 막 던지고 떼어가죠.
또 일부는 그 생태계 내부에서 또 그 내부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생태계 존속을 위한 스토리는 계속 재생산해 내는 것이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세월이 흐르면 줄이 긴 집이 맛집으로 인식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좋은 것, 옳은 것이 되어서 주류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유입되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스토리로 만들어진 기대와 환상, 전설을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것이 옳건 그르건 어떤 사회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수련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흐름에 편승을 해서 이 스토리, 전설의 유포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요가 지도자도 단전호흡을 이야기하고, 스포츠학과 교수도 단전호흡을 이야기하고, 스님, 웃음치료 강사, 댄스 강사,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단전호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원리는 이렇다, 그거 참 좋다, 그거 참 쉽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전호흡, 심신수련들은 실제 단전호흡, 전통, 정통, 심신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진 스토리를 소비하는 구조 속에 놓여서 또 스스로가 소비되는 순환고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숨가쁘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는 조금은 씁쓸한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집단, 단체, 회사일수록 이러한 구조는 공고합니다. 또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수련조차도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수련은 집단화, 획일화를 당연시하는 조직 논리의 그 부조리함을 어쩔 수 없이 견디느라 쌓이는 피로를 좀 풀고, 무뎌진 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양심, 존엄, 자존감, 주체성을 찾기 위한 쉼터이고 또 마지막 보루이어야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밀키트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은 처음부터 이 수련의 본질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장사꾼들 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사회적 맥락을 고민하지는 않죠. 먹고 싶은데 마침 거기 상품이 있으니 사 먹는 겁니다. 수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단전호흡을 수련을 해서 효과를 봤대 하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련장이 거기 있으니까 검증된 상품이겠거니 하고 아이스크림 사듯이 무심코 등록을 하는 겁니다. 상관없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단순하게 필요 혹은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했을지라도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혹은 순수한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는데 오래 했는데도 내 단전호흡 수련은 왜 발전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분들은 여기 지도자들한테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허실을 모르면 애초에 처음부터 핵심 내용은 없었던 상품화된 소비적 수련을 전전하면서 실체 없는 권위자를 쫓거나 신비주의에 물든 그런 수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사회적 맥락과 허실을 모르면 애초부터 핵심 내용은 없었던 상품화된 소비적 수련을 전전하면서 실체 없는 권위자를 쫓거나 혹은 신비주의에 물든 채 수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전호흡은 나하고 안 맞나봐, 혹은 단전호흡 별로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겠죠. 수련의 본질은 차치하더라도 단전호흡, 심신수련은 그 정규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름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보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본질을 외면하는 이런 구조와 또 여기에 동참하는 일부 한의사들을 보면 좀 분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수련이 덜 된 거겠죠. 뭐 아무튼 이러한 맥락은 좀 알고 가시자 싶어서 길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실은 모감주 삼박을 열게 된 이유도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10년 넘게 나름 고급 정통 소수 정예를 표방하면서 개별 교정 지도를 고집해오고 있죠. 구전심수 체득을 원칙으로 하면서요. 이게 확실히 쉽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 저와 함께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련의 본 뜻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말이 났으니 한마디 더 좀 덧붙일까 합니다. 삼방에서 함께 수련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수련에 대해서 말로 길게 설명하진 않지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 의학적인 원리나 구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때 간단히 언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심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 호흡에 귀 기울이고 느끼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쭙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꾸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은 누군가의 설명이나 이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고 체득할 수 있어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그러니까 자증, 자득, 자인,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이 되고 스스로 얻어갖고 스스로 납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꾸준히 부단히 수련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기진교정 하고 나면 시원하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사범님 마사지가 좀 특이하네. 그런데 좀 하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마사지 받듯이 소비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수련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늘 안타까워요. 아시다시피 저는 기치료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쓰지요. 잘 안 쓰기도 하고요. 기치료라는 것의 본질은 그 에너지의 순환과 축적입니다. 이 순환과 축적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둘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옆에서 기운의 흐름을 진단하고 방향을 알려드려도 그 기운을 순환시키고 축적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인 거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에너지를 전달해도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안내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수련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죠. 교정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듣게 된 얘기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대로 있고 싶어요. 왜 혼자 하면 이런 느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적절한 원리에 따라 기혈이 흐르는 길을 열어갈수록 또 기운을 축적해 갈수록 이런 현실적인 느낌이 오는 것이다. 실체적인 느낌이 오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기진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몸 안에 기혈의 흐름을 열어드리고 기운을 불어넣어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혼자서는 안 되지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스스로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꾸준히 수련을 하고 축기를 하게 되면 이 사범의 도움이 없이도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좀 꾸준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조금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교정의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뭐 이론적인 교재, 뭐 과학적 근거, 이론을 뭐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마주하면서 그 기운의 흐름, 내부의 기운의 흐름을 함께 보고 그 막힌 기운을 함께 살피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단순히 특이한 마사지 받았다, 시원하다 이런 경험으로만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자, 오늘은 단전호흡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떤 구조 속에서 잘못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련에 접근할 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오해와 착각, 또 수련관, 수련에 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